네, 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말말말의 주인공 누굽니까? 네, 오늘 첫 번째 말말말의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오디오로 누군지 직접 만나보시죠. 저와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다. 그게 마치 제가 시켜서 한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는 그것에 따르는 법적인 과정이 있을 겁니다. 네. 지지자들을 분열시키고 상처를 주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에 불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좀 억울하다고 하는 분은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고, 네. 두 번째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분은 이낙연 전 대표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YTN 돌발 영상에서 일부를 따온 건데요. 예. 최근에 이제 경기도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SNS에 채팅방을 만들어서 기자 출신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기레기라고 부르고 또 이낙연 전 대표를 친일 인사로 규정한 게시물을 대응 자료라고 만들어서 이걸 무기로 총 공격에 나서달라 이런 글을 올려서 정말 논란이 됐는데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저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 한 건데 마치 내가 시켜서 한 것처럼 공격하고 나를 그런 이미지로 몰아간다. 이렇게 억울해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캠프에서는 중앙선관위와 당선관위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동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떠올랐다는 의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필요하다면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지사를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사 측에서는 어쨌든 좀 당혹스러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떤 반격이 좀 있지 않을까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이른바 이제 군필 원팀 포스터를 가지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군필 원팀 포스터 지금 그 유튜브에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네네, 나오고 있네요. 온라인에 배포되고 있는 이 포스터는 이낙연, 정세균, 김두관, 박용진 이렇게 4명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먹을 쥐고 있는 사진이 있고요. 그 아래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정책은 경쟁에도 안보는 하나, 군필 원팀,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 강한 안보, 기호 4번 이낙연. 누가 봐도 이거는 선거 포스터 같잖아요.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를 찍으라고 하는 선거 포스터 같고 또 여기 이재명 지사가 없잖아요. 이재명 지사는 어릴 때 이제 소년공으로 일하면서 과도한 노동 때문에 굽어진 왼팔이 문제가 돼서 군대를 가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필 이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SNS에 자신의 굽어진 왼팔 사진을 올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거티브 마타도어는 자중해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지금 네거티브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한 건데요.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는 이 포스터는 캠프에서 만든 게 아니다. 지지자가 만든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군필 원팀 논란에 대한 해명 직접 들어보시죠. 뭐 이해는 하지만 그럼 또 저희가 대받아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어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평당원이 그것에 대해서 이미 해명을 했고요. 그것이 자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들었던 오디오와는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이제 공수가 좀 뒤바뀐 그런 상황이네요. 네, 정반대인 상황인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제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면 지지자 열정이고 네가 하면 네거티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내로남불이라면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판단은 애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그 장애인 단체가 이걸 제작한 분을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단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장애로 지금 군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김두관 지사도 나 빼달라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자, 좋습니다. 뭐 어쨌든 네거티브나 마타도어 이런 거 말고 좀 깨끗한 정책 대결이 펼쳐지길 기대하면서 두 번째 말말말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말말로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 그것도 무려 두 분의 말을 소개했으니까 두 번째 말말말은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의 말 두 개를 오디오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주 120시간 일을 해야 된다.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 다음에 노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초기에 이 코로나가 확산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정말 이 질서 있는 그 처치나 이런 그 진료가 안 되고 아마 밀란부터 일어났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얘기군요. 네.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아주 뜨거운 120시간 또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말은 지난 7월 19일에 매일경제와 윤석열 전 총장이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나왔던 말입니다. 예. 이때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윤 전 총장이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예. 참고로 주말에 쉬고 일주일에 120시간씩 일하려면요.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하루 24시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24 곱하기 5가 120 그래야 120 시간이네요. 나오니까. 예.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아, 이거는 정말 큰일 나죠.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예. 때문에 인터넷과 SNS에서는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밥도 먹지 말고 자지도 말고 일하라는 얘기냐?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지금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이 논란이 좀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뭐 당연히 윤 총장 측에서는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닌데 네. 또 앞뒤 다 자르고 요즘 진위를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윤 전 총장이 어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 120시간 일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내 말은 120시간씩 일을 시키자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일하자 이런 뜻인데 예. 라고 말을 하고 또 윤 전 총장은 2주 전에 내가 청년 스타트업 행사에 갔더니 청년들이 게임을 개발할 때 주 52시간으로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서 하기가 힘들다. 주 52시간을 월 단위나 분기 혹은 6개월 단위로 해서 평균적으로는 주 52시간을 하더라도 예. 좀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게 좀 변형되게 좀 예외를 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청년 스타트업 행사도 그 대표들을 만난 거였잖아요. 네. 거기에 계신 직원들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네. 알고 있고. 그리고 이 해명 때문에 더 말이 좀 많아진 거 아닙니까? 이 해명이 더 논란을 가중시킨 듯한 크게 느낌이죠. 키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 해명은 역시 이제 윤 전 총장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게 만든 해명이었어요. 무슨 예. 말이냐면 이미 윤 전 총장이 말한 거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감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쉴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고 예.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주 52시간제 안에서도 일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주 52시간제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주 120시간 이야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네. 이건 윤 전 총장이 주 52시간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노동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의 반증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꼬집고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오히려 이슈를 덮어버려가지고 오히려 120시간이 지금 싹 좀 오히려 더 조용해져 버린 그렇죠.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방금. 그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네. 윤 전 총장이 이 잘못된 해명도 앞에 들으셨던 대구 밀란 이야기로 싹 다 묻혀버렸죠. 여권에서는 정말 강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그 회의에서 대구 빼고 충청, 호남 등 다른 지역은 그럼 코로나로 밀란이 일어났을 거란 말이냐? 대구만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코로나가 창궐 했으면 그러면 밀란이 일어났다는 얘기냐? 이렇게 되묻는 공격을 했고요. 네. 민주당의 김영배 최고위원이 오늘 회의에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잠시 오디오로 들어보시죠. 네.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니 급하긴 급하나 봅니다. 본인 입으로 120시간 노동 말해놓고는 여당을 탓하더니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구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걸 보면 역시 남자 박근혜가 맞구나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대구에 방문을 했으니까 뭐 대구 시민분들 조금 띄워주고 지지도도 좀 얻고 그러면 좋으니까 이런 덕담처럼 처음에 생각하고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사실 서문시장이라 그러면은 정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권의 위기가 찾아오면 늘 빠지지 않고 가장 그렇죠. 먼저 찾는 곳이 대구 서문시장이었어요. 어제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수라장.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완전히 뒤엉켜서 욕설이 정말 여기저기서 난무했는데 욕설 빼고 오디오로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나라가 다 망했어.
정신 좀 고쳤다. 윤석열이 뭔데? 박근혜 대통령은 30년 구형죄를 해요. 이게 아무래도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의 총 지휘를 맡았던 사람이 이제 그렇죠. 윤 전 총장이다 수사와 보니까 구속의 지휘자였죠. 예, 네. 조금 난감했겠네요. 네, 아무래도 대구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지지세가 굉장히 센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윤 전 총장도 몸을 바짝 낮추고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자신이 수사와 구속을 진두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제 송구하다.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 예. 사면에도 공감한다. 사실상 사면 찬성 입장도 내놨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여권 측에서는 또 반대급부로 그렇죠. 맹공을 퍼붓겠죠. 정세균 전 총리 예. 이러다 곧 최순실에게도 사과하겠다. 이렇게 맹공을 퍼부었고요. 네네네. 우리 허유루 아나운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의힘의 지난 당대표 경선 때 이준석 당시 후보가 대구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죠. 탄핵은 정당했다. 예. 소위 이제 탄핵의 강을 기억합니다. 건넜다라고 말하는 연설인데 네. 이 연설 기억하시죠? 네네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유력 대권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윤 전 총장이 탄핵 반대론자의 생각과 동의하는 모습, 같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안에서도 고민이 좀 혼선이 좀 또 있을 국민의힘 수 측에서 있겠네. 생길 수 있어요. 예. 이준석 대표가 오늘 했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 전 총장이 과거 수사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금주의 말말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뉴스 하이킹 이종훈 작가와 함께 금주의 말말말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말 어떤 얘기입니까? 혹시 비빔밥 좋아하세요? 비빔밥, 저 육회 비빔밥 좋아하죠. 이렇게 그럼 야채 고명 있으면 그거 다 드세요? 저는 안 남겨 싹싹 비우죠. 싹 다. 예. 사실 같이 먹어봤잖아요. 네. 아니 비빔밥 얘기하시니까 배가 고파지는데 네. 아니 갑자기 비빔밥 얘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말말말이 바로 비빔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준비한 오디오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는 비빔밥에서 당근과 고기와 계란과 모든 것은 동등하게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당근이 비하라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당근 없으면 안 먹습니다. 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목소리인데 네. 아니 왜 갑자기 그 고기와 계란, 당근 뭐 이렇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방금 들으신 오디오가 이제 오늘 이준석 대표가 당 연석 회의를 끝마치고 나와서 기자들에게 했던 말인데요. 네. 왜 저런 얘기를 했냐면 지난 19일에 이준석 대표가 YTN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의 주자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추가돼서 이제 비빔밥이 거의 다 완성됐다. 지금은 당근 정도가 빠진 상황이다. 아하. 지금 빠져있는 국민의힘의 바깥에 있는 국민의힘이 생각할 때 바깥에 있는 유력 대선 후보. 그렇죠. 당근 누굴까요? 뭐 당연히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네. 그리고 뭐 이동현 전 부총리도 있을 김동연. 것 같고요. 김동연 네. 전 부총리도 있을 것 같고.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는 시금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당근과 시금치. 예. 근데 이제 당근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이야기한 상황인데,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당근이라고 하는 게 맞냐? 당근의 적어도 비용이- 이제 계란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지금 뭐 반박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또 뭐 대선 주자 정도 되는 분 특히 이제 그래도 지지율 1위의 후보를 뭐 당근 정도 이렇게 비유해서 그냥 우리 비빔밥 다 만들어졌는데 이제 당신 없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비유가 아닌가. 더 나가서 밥도 들어가 있지 않는 비빔밥 내놓고 식당 망하려고 하나 뭐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의 당근 없으면 저는 안 먹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의 얘기에 대한 반박이군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근은 안 먹나 봐요. 왜냐하면 이게 당근 이야기를 넣고 당신 없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도한 비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는 오늘 저는 당근 없으면 안 먹습니다라는 게 그런 뜻 아닙니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당근 논란에 오늘 원희룡 제주지사도 가세를 했습니다. 예. 원 지사는 오늘 SNS 글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당 밖의 후보를 당근과 시금치라고 하면서 원팀의 정신을 흐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당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후보들은 원팀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금치 같은 경우에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힘내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말인데 뽀빠이는 시금치 먹고 힘내는데 당근보다 시금치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뭐 비유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어떤
비빔밥과 당근 비유 때문에 실제로 오늘 당 연석회의 때도 그 이준석 대표가 중진들한테 좀 많이 꾸지람을 들었다 그래요. 그래요? 윤 전 총장과 가깝다고 소문이 나 있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또 쓴소리를 했고 또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이 또 당 밖에 있는 대권 주자들과 접촉하고 영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쓴소리를 내뱉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들어오시라라는 계속 이제 러브콜을 보내는 건데 당근도 중요하다는 뜻에서 본인은 당근이 없으면 안 먹을 정도로 비빔밥에서 당근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한 말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근, 고기, 계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그 대선 지지율 1위 후보를 당근, 육회 혹은 계란 이랬으면 6회 정도 얘기했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6회였으면 달라졌을까요? 자 이제 시간상 마지막 말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은 어떤 말입니까? 오디오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가장 가까운 거리의 편의점 가는 길 15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일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할 순 없습니다. 심지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본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외출 횟수에 대한 제한도 없다 보니 격리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 검사는 더 소홀했습니다. 도쿄 얘기인가 봐요. 일본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TV조선이 보도한 뉴스의 일부인데요. 도쿄올림픽 취재를 위해서 일본을 방문한 TV조선 기자가 겪고 있는 자가격리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그 중계진 갔잖아요. 15분 얘기 김나진 아나운서도 들었거든요. 딱 정말 15분만 편의점만 갔다 올 수 있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김나진 아나운서가 모르는구나. 그거 안 지켜도 돼요. 왜요? 그거 안 지켜도 제재가 없어요. 정말요? 어제 일본 국회에서 의회에서 이거에 대한 질타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아니 원래 그 2번 이상 만약에 어기면 그 저희 출입증 받잖아요. 이거 뺏어간다고 그렇게 처음에 연락을 받았다 그러던데. 일본 국회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지금 질타하고 있는 부분은 이름 쓰지 않고 나가는 사람도 안 맞고 잡지도 않고 그 제대로 확인도 안 되고 있다. 이런데 이거 15분 외출을 왜 하냐. 그리고 15분 외출 이 자체도 사실은 의미가 없죠. 자가격리에 무슨 15분 외출을 줘요. 그렇죠. 아니 근데 문제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밥 같은 걸 안 주니까 우리나라는 자가격리하면은 다 해주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걸 안 하니까 안 나가면 먹을 게 없대요. 그러니까 자가격리라고 이름 붙여놓고 먹을 거는 못 주니까 니들이 가서 밖에 나가서 사와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냐라고 하다 보니까 일본의 지금 내각 간방 관계자도 이거 15분 외출 규칙은 좀 백지로 되돌리고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다시 짜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다 그러거든요. 이래저래 지금 도쿄올림픽 이상한 올림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또 무토 도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올림픽 중도에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간에 취소되는 올림픽. 참 듣도 보도 못한 올림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큽니다. 자 지금까지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왔다. 안녕 귀여운 꼬마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안녕. 라디오를 진행해요. 철이 없었죠. 라디오가 좋아서 정치를 그만뒀다는 자체가. 당신도 라디오를 좋아해요? 그럼 오후 6시 95.9에서 만나요. 약속?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